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토의 퀵스타트 저자 박혜원입니다. Part 6 영상 클릭하셨고, Part 6는 파트 5하고 파트 7의 어디 경계쯤에, 지원자 경계쯤에 이상하게 있는 애예요. 그래서 Part 5하고 Part 7의 공부를 같이 합쳐놓은 땅땅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Part 6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 우리 도서는 기초서기 때문에 이제 Part 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게 하고, 시중에 있는 문법서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즐비한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딱딱하게 써져 있고 짧게만 써져 있는 그 표로 압박감을 주는 그 용어들에서 형용사, 구, 명사, 절 이런 게 그 구, 절 이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문법을 못 알아듣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Part 6에서는 파트 5의 탄탄한 기본기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독해력을 약간은 요하는 독해 지문을 뜯어와서 넣는 변종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art 6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에 Part 6의 포션을 굉장히 크게 넣진 않았으나 실제 시험에서도 Part 6는 100문제 RC 중에 16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문제 중에 7, 8문제 절반 이상은 파트 5의 기교와 실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맞추게 되는 게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파트 5 탄탄하게 실력을 잘 갖춰 놓으시면서 Part 6 학습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질 수 있을 때가 많고요. 제가 풀어도 답이 아리까리한 게 한 번씩 낍니다. 솔직히 여러 번. Part 7 능력을 좀 함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이라서 읽기는 죄다 읽어야 돼. 근데 읽기는 다 읽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토익이요. 그래서 Part 5, 6 걸려서 한참 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파트 5, 6 문제 푸는 시간 이런 거 검색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시간이 Part 5, 6 합해서 20분이다라는 그 정해진 시간이 누군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토익의 Part 7이 워낙에 헤비하기 때문에 요즘 토익에서는 Part 5, 6를 20분에 풀어도 파트 7을 제때 다 못 푸는 압박감이 분명히 느껴지실 수 있어요. 현실은 정확히 직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 5, 6를 최대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서 파트 7 능력치도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독해 지문이라서 읽기는 있지만 제가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이거에 집착을 하시지 말라. 특히 이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요. 이거 묶어서 전명구는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은 아니고요. 이 분석을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흐름을 잡아야 되는 시험에서 이렇게 깨알 같은 것까지 다 보면서 전명구 또 묻고 라스트 이어 시점 부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학습하는 토린이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문법적인 구조가 문장 구조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렇게 내용을 얼추 이해했는데 문장 구조를 속 시원한 쾌감으로 이해를 하려고 드는 그게 노력 대비, 품 대비, 열정 대비 너무 미진한 부분을 공부한 것 같은 큰 숲을 보지 않고 굉장히 일부분의 부분에 집착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막 해설지에 써진 대로 해석 왜 안 돼요? 해설지에 써진 내용은 만약에 제가 그 해설지를 만든 사람이라면 이건 제 저서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보다 해석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잘 할 수 있게끔 지가 연마가 돼야 책도 내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게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난 해석을 되게 못하나? 아니요. 심하게 와전만 안 되면 답에 나오는 과정에 크게 타격된 부분이 아니면 넘어가실 줄도 알아야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 넣기가 꼭 하나씩 나와요. ABCD 보기가 그 문장이에요. 문장 하나 가출한 거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 내용을 잘 보고 숲을 관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데 때로는 바로 앞, 바로 뒤,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 바로 앞뒤를 읽어서 거기만 봐도 어색하면 치워낼 수 있는 연습도 돼야 되고요. 파트 5 스타일의 문제도 절반은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독해가 우글우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이라서 너무 다른 파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도 파트 6는 7이라고 하는 웅장한 애를 내가 시험장에서 맞이하기 이전 7을 약간 예고지로 뿌려주면서 근데 파트 5처럼 빵꾸 빈칸은 뚫려 있으면서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는 독해력을 좀 요하는 이상한 파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파트 5에서 틀리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으실 경우에는 파트 6에서 틀리는 거 있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한 번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학습하면서 늘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교재에 액츄얼 테스트 240페이지에서 제가 1번에서 4번 글의 속성 article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그 도서에서 이 도서에서 먼저 이 부분을 풀어보고 저의 내용을 해설 강의로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제가 이게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앉아서 하는 강의 컨셉으로 구도가 잡혀 있잖아요. 교육에 화면에 너무나 작은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지문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뜯어서 분산돼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책에는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풀어보시고 이 1번에서 4번을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실제 시험은 131번부터 146번까지가 8-6고 4문제씩 한 지문으로 끊어서 총 4세트가 나옵니다. 일단 글의 속성은 무조건 보세요. 파트 7 때도 글의 속성은 보셔야 돼요. 아티클이네요. 근데 recent research showed an interesting demand for solar power among businesses.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요. 아는 단어로 가볼까요? research가 뭐예요? 연구조사. 연구조사, 연구 내용이 짠! 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점점 늘어난다. demand for 같은 건 외워주는 게 묘미가 있는데 demand는 요구의 느낌이나 명령질의 느낌보다 for라고 놀아나면 수요란 뜻도 있거든요. 요즘 이거 찾는 사람 많지. 핫해. 뭐가? solar power. 태양열이요. 태양열 파워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는다 요즘에. 누구들 사이에서 핫해? businesses. 사업들이라고만 읽으시면 안 되고 비즈니스는 사업 아닌가? 비즈니스 뒤에 ES가 붙어서 복수를 표현하는 순간 얘는 업체들과 회사들의 실질적 모습을 갖추기도 하거든요. 회사들 사이에서 좀 장난 아니야. 핫해. 요즘 솔라 파워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그런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회사 이름을 이게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이름 큰 애들 나와서 JMK Motors에서 솔라 패널을 설치했다. 자기네들 모든 생산 식물이 아니라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생산의 느낌하고 어울리려면 공장이지 않을까요? 작년에 얘들 급 흥분하여 솔라 패널을 지네 생산 공장들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자, ABCD 보세요. 혹시 그 콤마 있어요, 여러분, 빈칸도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기럭지가 느껴져요? 그럼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서 드레싱 오케이? 근데 나 앞뒤 내용도 연관성 오케이? 이딴 거를 접속사를 흉내내고 싶다. 나는 문장들 사이에서 낑겨서. 그러나 나는 한낱 부사지. 그래서 접속사랑 다르게 콤마가 붙는 게 내 오명이야. 이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유니트 접속사 전치사 그 유닛에서 파트 5 때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어요. 이 품사에 대해서. 접속부사 문제가 파트 6에서는 난이도가 좀 세요. 약간 세. 근데 even so는요. 원래 이렇게 단어들이 조합돼서 한복에 나오면 부사 같은 짓을 할 때가 좀 은근 많고요. ly로 끝나지 않아도 부사는 되게 겁나게 많거든요. even so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에요. 그러면 솔라 파워가 요즘 핫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 패널을 설치했어. 이게 왜 그럼에도 불구죠? 똑같은 태양열의 태양열인데. In short, 내가 말이 너무 길었니? 결혼식 주례사처럼 요컨대 핵심 못 느껴. 요컨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다는 얘기지. 요컨대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뭐 이런 느낌? For instance, for example의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라고 해서 돋보기를 쫙 줌을 당기는 느낌처럼 내용은 1도 변질이 되지 않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확대경을 놓고 내가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했으니까 핀셋으로 하나 떡 예시를 넣자. 아까 제가 비즈니스가 뭐라 그랬죠? 사업들이 아니라 회사들. 근데 많은 회사들, 여러 회사들 사이에서 핫했는데 그 회사들이 뭐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JMK Motors 흥분해가지고 걔네 자기네들 생산 공장에 다 깔아버렸잖아. 똑같은 solar이라는 단어는 맥락을 유지하면서 앞에 뭉뚱거려진 것에 하나의 확실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느낌을 주니까 for instanc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란 뜻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장난은 칠 줄 알아야 되고요. in addition은 부사는 맞아요. in addition to가 되면 전치사로 푸덕거리는데 이게 없으면 부사처럼 컴마 붙는 거 잘해요. 근데 in addition은 게다가라는 뜻이죠. 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핫해. 게다가 JMK 모터에서 설치했어. JMK 모터는 요즘 나도 솔라 파워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 거지 다른 내용으로 나열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업체들 사이에서 핫해요. in addition 또한 일반 고객들 중에 일반 시민분들 중에도 찾는 분들 계시고요. 찾는다는 행동은 맥락상통, 일맥상통이 있지만 앞에 업체들하고 뒤에 민간의 일반 개인들하고 뭔가 다른 대상인데 하는 짓은 비슷해서 나열되듯이 어떤 하나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다른 장점이 장점끼리는 비벼지지만 약간 다른 색일 때 이딴 식이 in addition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한테 정답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해의 감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땐 앞에랑 뒤에가 동의어까지는 아니고 뒤에 있는 구체적인 애가 앞에 있는 우왕 여기에 한 구체적인 예시구나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를 학습해야 더 이런 맥락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 쓰기 써져 있어요. 뜻이. 자, 그리고 2번 가겠습니다. 이 spokesperso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spokesperson이 뭐냐면 회사에서 공식 성명 내거나 기사 내거나 뭐 이럴 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말발이 좋아가지고 맨날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대변인. 근데 이 corporation 대변인이 that이라고 막 말을 했어. said that. that은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죠. 그렇게까지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the 빈칸 was made. 이러한 빈칸이 made 된 건 to 동사 원형, 완벽한 문장이거나 BPP,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는 의미 없는 드레싱가로 부사처럼 푸드덕거릴 거야 날갯짓을 하면서.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을 막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빵꾸가 이루어진 게 오염, 공기 오염 같은 거 이런 펄루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더 나아가서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빈칸이 메이드 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더가 한정산의 관산에 한정산가? 이럴 때가 아니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자존심 나를 세우면서 정석적 공부를 했다. 완전한 쾌감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이런 건 습관적으로 알고 계세요. 영어는 100%는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this나 the가 붙어서 나오는 어휘들은 일반 파트 5가 아니라 독해 지문이라고 하는 속성에서는 앞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뜯어먹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 JMK Motors라는 회사가 production plant, 생산 공장 전체 자기네들 소유 공장에 solar panels를 설치한 행위 자체를 이 빈칸이라고 받아먹은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만. qualification, 자격 요건, 자질, production, 제작. 근데 아까 production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침. measure, 동사할 때 측정하다, 가늠하다, 재다 이런 건데 더 뒤에니까 was가 동사니까 얘 동사 아님. 그러니까 명사할 때 얘는 측정은 아님. 내가 검색해보니까 명사할 때 조치임. 결정. 좋아. 결심했어. 우리 설치해. 밀어내. 그거 해. 이거 우리 결정이야.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컬로케이션 기억나요? 의미 없이 비벼지는 환상의 조합 비빔밥 같은 거죠. 우리 그 유니트의 vocabulary 섹션도 있었잖아요. make a decision은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근데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외울 때요. 얘가 얘랑 장난 아닌 감성이 있구나를 공식으로 잡지 말고 원어민 흉내를 냈으면 어땠을까요? take measures는 되게 유명해요. 원어민들은 조치를 만들다 보다는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죠. 그 취하다가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감정이고 재질인지 알잖아요. 그게 영어로 take예요. 그래서 만약에 the measure이었다면 이 공장에 모든 공장에 자기네들 보유 공장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득단의 조치라고 했다면 the measure was taken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건 production을 갖다가 discontinue, 중단하다, 뭐 아니면
continue, NUE 아니면 production을 이력서 말고 중단됐던 그 production을 재개하다 resume 아니면 production을 시작하다 start 여러 가지 어휘랑 놓을 수 있겠죠. 근데 production을 만들어졌다 이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make products가 아니라서 제작 감성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make a decision 이라는 게 좀 더 흥분짓을 우리한테 줬다면 정답 맞추는데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qualification은 입사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직의 후보자 같은 상태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내가 뛰어난 자질과 자격 요건을 갖고 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make qualifications보다는 have,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언어다 보니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 연어, 컬로케이션을 알아두시면 그건 어느 파트든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에 자기네들 모든 생산 공장에 왜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왜 저렇게 야욕을 부리면서 설치를 했을까? 솔라 패널을. 그런 결정을 내린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딴 게 문장 넣기 문제예요. 위치를 보시면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근데 빈칸 앞에는 읽었지롱. 근데 바로 뒤에 therefore, 얘 콤마 붙였다. 그럼 또 문장 앞에서 얘는 설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접속사처럼 앞뒤 문장 이어주는 거 하고 싶은데 나는 한납 부사라 콤마 김가루가 붙어 있구나 내가 뭐 이런 거예요. 한탄스러워하면서. 근데 얘는 문장 앞에 뒤밀고 나오는 부사는 앞뒤랑 조금 또 오바는 해. 또 나 앞뒤랑 연관은 있지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therefore는 그러므로 따라서 란 뜻이니까 얘가 뒤에 첩첩첩첩 쌓아온 내용의 원인을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얘가 큰 단서가 되죠. 근데 무조건 뒤에 문장이야. 아니야. 무조건 앞에 문장이야. 그런 수학 공식을 영어라는 언어 시험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때그때 플렉서블한 사고가 작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너무나 중요한 김가루였다.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companies that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renewable 에너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요. wind하고 solar이에요. solar 태양열, wind 바람 팍 이런 애들은 막 석유, 석탄 캐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이잖아요.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얘들은 끝없이 재생이 가능한 거죠. 이런 친환경적이면서 무한한 불멸의 느낌, 불사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 배경 상식을 전혀 정리를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renewable energy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solar 아니면은 뭐 wind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renewable energy source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will be able to 늘릴 수 있을 걸 뭐를 늘려? profits. 돈벌이가 짭짤하게 될 거야. 이게 수단에 따른 결과라고. 그죠? 근데 A를 볼까요? energy efficient, 짝대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지는 건 그냥 이 덩어리가 뭉치기로 이 명사 꾸미네처럼 쓰여요. 형용사 패거리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건 연비나 연료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 아주 착한 차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자동차들은 점점 고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popular이라는 어휘는 인기 있는 거거나 대중에 의한 건데 인기 있을 때 주로 with나 얘들 사이에서 핫해 이래가지고 with나 어몽하고 많이 놀아요 원래. 어쨌든 고객들한테 되게 인기 많아요. 연료 효율 뛰어난 차량이. 보기 B, one of its factories. 그것들의 공장 중 하나는 지난달에 was inspected. 검열을 받았지롱. 검사 받았지롱. 보기 C, official release. as release는 사실 동사, 명사가 다 되는데 출시, 짠, 개봉, 짠, 공개, 짠. 여기서 짠이 얘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출시는 아마도 한 3월하고 4월 사이쯤 어디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consumers는 누구게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고객인데 돈 냄새가 좀 나네요.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죠. 소비자가 없으면 업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책을 소비를 안 하잖아요. 안 팔려요. 그러면 인강도 마찬가지고 강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수익이 나와야 일을 영위하죠. 결국에 consumers는 customers보다 더 돈 냄새가 많이 나요.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consumers가 요즘 점점 더 환경의 의식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요. 그러니까 환경의 느낌의 최고봉이 renewable energy. 늘 불사조 같고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억지로 여러 자원을 써서 만들지 않으니까 낭비도 없고 늘 천연의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 그래서 renewable energy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덕을 볼 거다. 수익이 늘어날 걸. 이들의 흐름을 꽉 잡았고 얘들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 소비자는 돈 벌어주는 사람들
profits. 돈 얘기에 돈 얘기. 돈 얘기에는 돈 얘기. 이게 문해력과 동시에 어휘의 싱크로율을 맞춰가는 거예요. 86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요. 그런데 영화 개봉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신작 발표한 것도 이런 것도 아닌데 공식 출시라고 하기엔 태양이라고 하는 애에서 나오는 태양열이 공식 출시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장 얘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앞쪽에 production plants, 그래서 plants가 공장이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검열 받았어. 검열 받았기 때문에 수익 늘 거야. 이 회사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한 기업의 공장들 중에 하나만 얘기해놓고 한 공장이 검열받으면 여러 기업들, 여러 회사들이 수익이 늘은다는 말도 안 되는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로 가는 거예요. 맥락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보기 A는 에너지, 솔라 파워 말일 수 있는데 vehicle 얘기를 누가 했어, 자동차를. 공장에다 깔아놨다고 공장에다가 솔라 패널 설치한 게 왜 자동차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생뚱맞은데 이런 단어를 하나씩 또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참고로 between A and B 앞에 sometime은 가끔 때때로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sometimes하고 다르게 품사는 명사보다 부사 역할을 주로 하는데 얘는 언제쯤 어디매쯤 약간 이런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쯤 어디매쯤 언제쯤 여기서 쯤이 얘예요. 근데 때때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이 문제를 아예 틀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4번. 아이고, 이렇게 나온 문제를 보니 파트 5 감성이 팍 나네요. 제가 공을 들여서 만든 챕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도 강의할 때 딱 하나의 수학 구구단처럼 얘기하기에 저도 양심에 찔려 실제 영어는 그런 게 아닌데 라는 말을 제가 늘 앵무새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WH랍니다. WH는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관계사면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뭐래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대세적인 걸 알고 계시는 건 절대 위험한 짓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보실까요? 어머, will이 붙었으니까 동사부터 나오네. 안 되겠다. when은 생략을 많이 해서 다소 반쯤 정신줄을 놓으면 얘는 when ing 같은 엄청난 파급력도 주지 when ing. 근데 이렇게 괴물처럼 바뀌기 전 얘는 정확한 동사가 내 눈에 보이면 정확한 찐 주어가 없으면 얘는 큰일 난다. 이거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when은 주어가 안 보이면 동사를 살려두질 않아요, 걔는.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이게 왜 들어가냐는 거지, 제 얘기는. 뭘 더 읽어야 되냐는 거지. 예. 능력 장난 아니잖아, 나 된다, 다 이거저거. 완벽한 문장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절이에요.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동사 뒤에 대절은 명사절, 명사 뒤에 대절은 부연설명, 관계대명사절, 주격절, 목적격절. 아, 나는 후랑 위치처럼 사람 사물의 한쪽에 딱 몰빵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장난 아니야. 근데 얘가 저는 갑니다. 저는 이만요. 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요요 김가루 요거. 이 콤마가 붙으면 얘가 많이 힘들어해요. 대세대에서 콤마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확답을 자꾸 수학 국어단처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얘의 정신세계는 지저분하게 계속 이어지는 감성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답은 맞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관식으로 본인이 얼마나 뼛속같이 알고 있는가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토익에서 어느 부분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을 통해서 정답과 오답을 가려야 될지 현실적인 학습을 대세적인 그 원어민들이 쓰는 사고적 유연함을 넣어서 하시는 것이 문법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 빈칸 뒤에 will further 더 나아가서 더 추가적으로 부사처럼 쓰였고 bolster 잠깐만 해설지 보니까 강화하고 더 트렌드를 더 강화한다. 여기서는 뭐 좀 키운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빈칸 앞에 보면 the government 착실해 주어 뭐를 introduce 할 거야? 동사 revise that policy 방침을 이번 달에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되게 완벽하네요. 왓은 관종이라서 난 앞에도 구리고 뒤에도 구렸으면 해요. 앞뒤가 다 구리면 the things that을 합성한 몸인 나라는 애가 들어가서 봐봐. the things that에서 the thing이라는 여기 앞에 명사 빠졌던 거 내가 thing으로 메꾸고
대절처럼 나도 낑겨가지고 내가 주어 역할도 메꿔줄게. 얘 이런 관종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콧말을 댄 만큼 거부하는 건 아닐지라도 모든 용례를 다 치석처럼 먹기보다는 왓은 기본적으로 앞뒤 다구릴수록 좋아하는 관종력이 있다. 근데 얘는 뒤에는 지금 주어가 없어서 구렸으나 앞에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버거울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정답 얘밖에 안 남을 건데요. 위치도 여러 요법이 있지만 어떠한 위치북, 어떤 책, 위치 car. 근데 여기서 위치는 개뿔 뜻 없어. 근데 이번 달을 위치로 받아온 것도 아니야. 얘 이상해요. 위치는 저 이번에 토익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문장을 통으로도 먹어요. 이 문장에서 나왔던 토익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다? 이것이 나를 더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도 먹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앞에 사물 단어를 먹는 것도 잘하지만 문장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쳐서 지가 주격으로 관계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파트 5의 문법분도 잘 또 읽어주시고 까먹었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아싸 이렇게 생각하고 파트 5 같은 기술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편이 되는 문제가 섞여야만 문해력도 이렇게 두루뭉술 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거죠. 8-6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기 바라고요. 다른 문제들도 제가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보았으니 잘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래요. 다음 강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소개 영상에서는 Part 7을 조금 보여드리는 방식을 할 거고요. 이중지문 하나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또 QR로 나오는 무료 영상 파트 7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